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오늘도 단짠 뉴스인데요. 3월 수출 실적이 예상보다 선전하고 있다는 것과 핀란드에서 검체를 한국으로 보내서 코로나 검사를 통째로 의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 들으시면서 어깨 쭉 펼 수 있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TK 지역에 있는 구미 산업단지를 방문해서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월 달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나서 주요 장관들을 이끌고 직접 대구를 방문해서 대책을 마련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번에는 TK 지역의 기업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책도 이 자리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추경을 포함한 총 30조 원에 달하는 긴급 자금 지원을 시행했고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총 100조 원의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중소 중견기업까지 긴급 자금을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민생경제를 살리려고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리고 장관과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뛰는 의료진들까지 모두 이 사태를 잘 극복해 보려고 한마음 한뜻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쓰겠다는 정부를 향해서 총선용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면서 잿가루를 뿌리는 걸로도 모자라서 미통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옳은소리에서 박창훈이라는 사람이 임기가 끝나면 오랫동안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지 않냐? 라고 막말을 했는데요. 논란이 되니까 미통당에서는 이 영상을 삭제하고 박형준 공동선대위장이 나서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요. 공감능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애타는 심정과 이렇게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니네가 우리 대통령 감옥에 보냈으니 우리가 니네 대통령 감옥으로 보내겠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이 저 사람들 머릿속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참 속에서 열불이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제가 이명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했다거나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죠. 정말 단 한순간도 그런 적이 없었던 건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엄동설안에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갔던 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라거나 싫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사적으로 나누거나 이용하는 게 결국엔 우리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한 행동이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하기를 원했던 것뿐입니다. 증오와 안갚음을 마음속에 품고 정치를 한다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잘못된 행동을 한쪽에서 어디 두고 봐라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을 잃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문재인을 만들어냈습니다. 박근혜가 감옥에 간 게 안타깝다면 우리 대다수의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정치인을 만들어내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말이죠. 막말 정치 얘기는 이쯤 하고 경제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15일이 돼야 전월 실적이 정확히 집계가 되지만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월 수출 실적 잠정치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3월 수출은 전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서 0.2% 감소한 469억 1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할 거라는 부정적인 예측이 전 세계 금융계를 마구 흔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GDP의 10배가 넘는 돈이 며칠 사이에 글로벌 증시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도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모로 걱정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수출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이 굳건히 버텨주고 있고요. 재택근무 때문에 서버나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인지 D램 가격이 회복되면서 향후 수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세안용품, 손세정제, 진단키트 같이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받는 품목들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도 눈에 띕니다. 방역용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핀란드에서는 검진 키트를 사가는 게 아니라 검사 자체를 국내 실험실에 외주를 주기까지 할 정도로 방역 관련 수출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핀란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요. 핀란드의 민간 의료기관이 18,000건에 달하는 코로나19 검체를 한국에 보내서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뉴스나우 핀란드가 어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검사를 많이 하는 게 코로나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걸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고 결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핀란드에서는 키트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예 검체를 한국으로 보내서 검사 의뢰를 하겠다는 겁니다. 힘들고 걱정스러운 와중에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깨가 쫙 펴지면서 힘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할 수 없이 단짠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막말 없는 정치가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밭을 열심히 갈아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